오늘도 정말 골 때리는 시장이 되어버린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FTX 사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FTX 파산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국가의 사용자들이 어디일까? 이번에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한국인들 피해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1위가 재팬입니다. 일본인들이 FTX 거래소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인데요. 격차가 매우 좁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FTX를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3위가 러시아, 4위가 싱가포르, 그리고 5위가 독일이었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국인 접속자가 FTX 웹사이트에 많았다라는 것은 활동 계좌나 이용률 빈도도 높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 같은 경우는 FTX 사용자 중에 한국인 비중이 가장 많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몇몇 분께서도 FTX에 자금이 묶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괴로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편 샘 뱅크만 프리드는 어제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것으로 입국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으나 본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르헨티나에 없고 아직 바하마에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샘 뱅크만이가 바하마 경찰 및 규제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다라는 찌라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샘 뱅크만이가 정말로 바하마에서 법 집행 조사기관과 인터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가 체포되거나 범죄로 고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과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찌라시도 있는데요. 샘 뱅크만 프리드의 최근 사진이 공개됐다. 이쪽이 최근이고 이쪽이 과거 사진인데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강단 있고 나쁜 짓을 대놓고 한 사람은 죄책감을 못 느끼죠. 아직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샘 뱅크만의 연인이자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인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데요. 두바이로 넘어가려고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두바이는 미국과 범죄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여자의 아빠와 게리 긴슬러가 뒤에서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음모론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정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우크라이나, FTX를 통한 자금 세탁, 물론 자금 중에 일부분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죠. 이들도 좀 먹고 좀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금 중에 일부는 사용이 됐을 것이고 나머지는 세탁돼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제출했었던 서류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상황이냐? FTX 파산 서류를 보면은 가진 자산 중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비트코인 14억 달러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를 평가하기를 이 FTX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없는데 사고 팔고 있었다. 가짜로 있는 척 해가지고 거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부터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던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거래를 한 그런 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FTX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FTT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닌 세럼인데요. 세럼의 전체 시총은 8,4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FTX는 이야기하기를 본인들이 세럼 22억 달러 상당을 들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안 되죠. 이 사실과 함께 언론에서는 샘 뱅크만이 세럼을 FTT처럼 찍어가지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유통량을 늘려가지고 돈을 좀 뽑아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FTT 의심스러운 추가 발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입금을 차단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FTT 관련된 무기한 거래가 상폐가 되었고요. 3에로우즈 공동 창업자인 슈즈, 그동안에 숨어있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모든 화살이 샘 뱅크만에게로 돌아가자 슬쩍 고개를 내밀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루나 사태 당시 FTX 및 알라메다의 포지션 사냥을 당한 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FTX 피해에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려고 하고 있는 슈즈. 도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보다 욕을 더욱더 많이 처먹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화살이 일단 다 글로 돌아갔죠. 자, 한편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얼마 전에 SEC가 암호화폐를 광고했다라면서 킴 카다시안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렸었죠. 근데 SEC 같은 경우는 정작 중요한 거래소 규제 및 관리는 안 하고 엉뚱한 사람만 쫓고 있었다라면서 SEC를 비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게리 겐슬러와 FTX는 미국의 이 힘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통속으로 결속된 단체들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TX 사태 때문에 거래소 내에서는 우리는 파산하지 않았다, 재정이 건전하다, 준비금 증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래소들이 준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임시적으로 암호화폐들을 다른 거래소로부터 빌려와가지고 증명사진 찍고 스냅샷 찍고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하다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쪽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채널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크립토닷컴 덕분이었는데 올해 저는 잘렸죠. 잘렸는데 그래도 거래소가 잘 되길 바랬었는데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가 망가지지는 않았고요.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었느냐. 크립토닷컴이 게이트.io 거래소에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전체를 다 돌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32만 개를 빌려주고 28만 5천 개를 돌려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더 4,500만 달러치 이더는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닷컴 측에서는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해당 물량은 원래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크립토닷컴, 게이트.io 그리고 후오비까지 의심을 사게 되면서 해당 거래소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당 거래소들 크립토닷컴, 게이트.io, 후오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임시적으로라도 자금들을 빼놓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자산 증명 전에 바이낸스 핫 월렛으로부터 1억 2천만 달러치 USDT를 옮겨받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짜오짱펑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지갑 공개 전 자산 증명 전에 대규모로 코인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이상징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도미노 파산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장이 계속해서 일자 크립토닷컴 코인을 비롯한 후오비 토큰도 그렇고요. 큐코인 토큰까지 몽땅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사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멸의 도미노의 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아찔아찔합니다. 매일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뒷골이 막 땡기는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전세계 2위, 3위를 다투던 FTX조차 제대로 된 물량 및 자산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국내 거래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가장 큰 5개의 거래소 과연 제대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소들을 믿지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다른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전부 다 일제히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지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그쪽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내 거래소를 믿어, 우리 빗썸이, 우리 업비트를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계셔도 되겠고요. 자, 아무튼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려하던 사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FTX 사건 때문에 국내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0명 중에 64%가 앞으로 코인 투자를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문에 참여한 26.5%가 비트코인이 10,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중에 37%는 1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공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 악재는 얼마나 오래가게 될까? 중장기적인 악재다. 29.3%, 보통 수준이다. 55.6%, 그리고 39%는 시장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일단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거나 떠나거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완전하게 안전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되면은 그때쯤 돌아오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은 그때 폼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 미운 털 박힌 비트코인인데 이번 사태로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게 될 것 같고요. 자, 한편 그런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좀 또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3위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4,779개를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3위 고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3위 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숫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온체인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일까요? 아니면은 고장났나? 정말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게 맞을까? 기관들이 모으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해당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도 한데요. 분석가들의 의견, 몇몇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데이브 더 웨이브, 비트코인이 정말 이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의 반등 예측은 전부 다 어긋났었으나 이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고 이번에는 반등을 비트코인이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는 가운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다. 와이코프 이론처럼 지금 상황이 스프링이 돼가지고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분석가들이 지금 반등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악재 속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반 투자자들, 개미 및 새우들이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3,000달러, 10,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부 다 예측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숏에 몰린 포지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이러한 숏 포지션에 양념을 쳐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어버리면서 일시적으로 20,000달러에서 18,000달러 사이까지 쭉 끌어올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하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확 긁어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말은 되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숏에 몰리고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방 올려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특히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는 4,300포인트까지도 한번 위로 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20,000달러까지 위로 올라와야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꽥꽥 오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며 비트코인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되는 공포 속의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또 다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사람의 진을 빼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결국은 11,000에서 14,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데 바로 가느냐? 세력들이 정직하게 바로 떨구느냐? 아니면 한번 꼬아가지고 사람들 휘저은 다음에 떨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무시무시한 CME 갭 같은 경우는 9,665달러에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다시는 20,000달러 아래로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서 지금 갭들 다 메꾸고 있는데요. 9,665달러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이때 이거 매꾸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메꾸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매꾸로 결국 내려오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CME 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갭은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 갭이에요. 자, 그런데 CME 갭을 메꾼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갭이 위에 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말로 갭을 다 메꾼다라면은 위에 있는 갭도 메꾸려고 28,860달러 35,775달러 갭을 메꾸러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암호화폐 시장 스릴이 넘치기는 하는데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즐기질 못하겠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주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댓글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